이번에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으셨어요. 어떤 비전을 보고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게 되셨습니까? 노무현 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냥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20년이면 강산이 한 4번은 변해야 될 시기인데 산업계든 교육계든 문화계든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만 누리고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준석 의원 같이 젊고 활기차고 변화를 능동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될 때가 됐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죠. 유일하게 대선 후보 확정된 데가 개혁신당입니다. 네. 확정됐죠. 왜냐하면 그 탄핵이 소추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당에 있는 뭐 식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탄핵은 불행하지만 불가피하다. 예. 그러면 우리 같이 기존 정당 조직이 없고 신생 정당에서 하려면 우리는 속도 빨리 할 수밖에 없다. 속도. 그래서 예. 탄핵이 있기 전에 이준석 후보를 미리 선출을 했죠. 지난번 총선 때도 하익변 선생님께서 이준석 의원 네. 동탄에서 엄청나게 선거운동 도와주셨잖아요. 어떤 인연이세요? TV조선에서 맺어진 인연이죠. 강적들을 진행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강용석 변호사, 이봉규 선생님, 네. 그다음에 그 이준석 저 뭐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강적들 TV조선에서 지금도 하잖아요. 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도 계속 절찬리에 네. 시청률도 좋고요. 네. 네. 근데 지금 뭐 출연진들은 싹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죠. 싹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시청률은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것 저희들 같아요. 할 때 시청률 되게 높았어요. 뭐 8%도 찍고 그랬었어요. 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한 3, 4% 정도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네. 다 알고 계시네요. 왜냐면 제가 했던 치료 친정집 같으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때 인연이시군요. 네, 그때 이제 그 개인적으로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고요. 그 전에 뭐 워낙 이준석 의원은 그 당시만 해도 젊은 나이에 정치 입문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죠. 제가. 네. 그래서 이번에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으셨어요. 네. 자, 어떤 비전을 보고 어떤 것을 보고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게 되셨습니까? 일단 시대적으로 이준석 의원 같이 젊고 활기차고 변화를 능동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될 때가 됐다.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지난 정부 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정부까지 노무현 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너무 구태연하게 그냥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요즘 같은 시대에 20년이면 강산이 한 4번은 변해야 될 시기인데 우리는 지금은 산업계든 교육계든 문화계든 그냥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만 누리고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20대, 30대 제 자녀들 세대가 아무런 미래의 비전이 없어요. 그저 이과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 의대 가서 먹고 살 궁리하고 문과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 뭐 변호사에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정도. 사실 의사나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려 그러면 지도자가 바뀌어야 된다. 그것도 아주 능동적으로 생각이 활발하게 바뀔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늘 했었죠. 근데 선거가 좀 빨리 왔죠. 네, 선거가 빨리 왔죠. 너무 빨리 왔죠. 예상치 못했던 것 때문에 빨리 왔죠. 네. 그러면서 그렇게 됐고. 자, 지금 이준석 의원은 이준석 후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네, 그게 맞죠. 이준석 후보는 지금 선거운동을 영남 쪽, TK 쪽에서 선거운동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자기 고향이죠. 예. 대구가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나 새로운 일을 큰 일을 하려 그러면 고향에서 뭐 친구든 어른이든 인사를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게 맞죠. 출근길 인사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구에서 네. 그리고 또 하프 마라톤도 하고 있는 네. 것 같고 다른 후보들은 지금 경선 준비에 지금 여념이 없는 것 같은데 대구에서 보면 선영에 가서 일단 인사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정치 평론가들을 보면 약간 아마추어적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약간 조금 옛날식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낡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뭐 날씨가 지금 얼마나 변화가 많아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저기 나가서 정말 청성맞게 저렇게 해서 한 표를 얻으려고 그러냐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저런 선거 운동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죠. 예,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원래 이준석 의원의 선거 운동 방식이 저래요. 그리고 대단위로 선거를 뭐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지난번 동탄 선거할 때도 비슷하게 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인사하고
저녁 때 퇴근할 때 인사하고 그 사이에 나머지 8시간 정도 선거운동이 밤 8시까지 그 유세차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열심히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뭐 점심 식사 때는 뭐 식사하는데 저녁 때는 맥주 한잔 하는데 가서 일일이 면대면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예, 좁으니까 될 거야. 서울 전국인데 그래도 5천만 시민들을 다 어떻게 만날 거냐? 다 만날 거예요. 어떤 형태가 됐든 다 만날 겁니다. 네. 자, TK가 가장 중요하고 어쨌든 간에 보수 후보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TK 공략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레가시미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석하는데 이준석 후보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수의 후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게 보수면 어떻고 진보면 어떠냐는 게 기본 생각이에요.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생업을 일부 희생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돕고 있는 건데 왼손 오른손 다 써서 국가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른손 잡이라고 해서 왼손 안 쓰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야지 나라가 앞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TK를 가는 이유는 거기가 보수의 본류라서 내가 저기부터 먼저 가봐야 되겠다. 그런 정치적 의미보다는 내 고향이 거기고 그다음에 자기가 거기에 들인 공이 있고 지난번 선거 때도 사실 대구를 출마를 고려도 했었고 그렇죠. 가서 인사드리는 거다. 예. 거기서 시작해서 천천히 서울 쪽으로 오면서 인사드리고 조만간 또 이제 광주로 갈 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모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TK에서 경북 칠곡 영덕의 산불 피해 현장도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고 네, 갔다 왔고요. 네. 대구에서 여러 인사도 하고 다니고 있고 하고 있는데 TK는 보수 정당의 본산이기도 하고 본인의 고향이기도 하고 해서 쭉 다니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생각했을 때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만 보수 정당이 이겼다. 그렇죠. 그러네요 보니까. 네.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대선도 이겼고 대선, 지선, 보궐선거 다 이겼네요. 그거 보니까. 다 이겼고 그 이후에서는 계속 패했다. 네. 그게 승리의 공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정당에서 그 이후엔 선거를 다 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정당들은 반성해야 되고 승리의 공식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대선도 본인의 선거 전략,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거 주머니 이런 것들을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선거 전략에 대해서 본인들이 판단하는 게 있다. 본인이 선거 전략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이준석 후보랑 저랑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큰 틀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이런 정도의 관계인데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해서 파면이 된 거죠. 공직에서 파면이 돼서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경우에 이준석 후보가 꼭 그렇게 날선 말을 해야 되나? 나는 아쉬움이 늘 있어요. 네. 예.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어떤 정부가 들어섰든 임기가 들어섰으면 5년 임기는 채우는 것이 무난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정말 지극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준석 후보의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지금 보수가 똑바로 일어서 살라 그러면 당내에서 제명을 하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거는 지금은 어찌됐든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을 떠난 지 오래됐고 개혁신당의 대표로서 나무당 살림살이 운영하는데 그렇게 날선 비판까지 꼭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국민의 30-40%는 이번 탄핵 그 결정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까지도 품고 가야 될 게 또 우리가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면 해야 되는데 말은 맞지만 아프죠. 네, 그런 얘기는 이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로 나섰다면 앞으로는 그런 아픈 얘기는 좀 가슴에 묻어두고 전 국민을 아우러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쉬움이에요. 제 의견이죠. 네. 네.